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자녀님들 일품명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를 할 거죠. 지금 시간은 한 11시 반 정도 되고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또 제 강의를 찍었었는데 다시 바로 찍습니다. 아직 좀 제자님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살짝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공부가. 그래서 기다려야죠. 제자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약속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먼저 갑니까? 자, 100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 제목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고요. 밑에 보면 이제 아포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데 조금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좀 어려워서요. 오른쪽 개념 강의 첫 번째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포로니우스 원에 관련돼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로 분류하겠다 이거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축, Y축에 둘 다 접하는 원의 방정식.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책이 일품책이 조금 요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해요. 얘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X축에 접한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그림 정도 대충 그리겠는데, 예를 들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여러분들. X축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1,4분면에 그릴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2,4분면에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뭐 3,4분면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또 이제 4,4분면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생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4분면도 지나고 2,4분면도 지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든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공통점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여기를 딱 보면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또 중심을 잡아놓고 X축의 수선을 그어보면요, 중심을 잡아놓고 X축의 수선을 그어보면, 중심을 잡아놓고 X축의 수선을 그어보면, 중심을 잡아놓고 X축의 수선을 그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 R, 반지름의 길이 R. 이게 공통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2,3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되나요? 3 이렇게 하시겠죠? 제가 여기를 만약 선생님이 요것도 이제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뭐 1이라고 했다고 칠게요. 반지름의 길이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를 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3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하고 관련이 있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3인데 y좌표가 똑같고요. 여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y좌표가 똑같아요. 위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X축에 접할 때 밑에 있을 때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Y좌표한테 절대값 씌워준 거죠. 절대값 씌워준 거. X축에 이제 접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원의 이제 중심에 이제 Y좌표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버린 게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의 일품에서 줄여서 어떻게 해버리고 있냐면, 한 번에 그냥 줄여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겠죠. 그래서 좌표축에 접하는데 중심이 예를 들어서 A, B라고 치면, 중심이 이제 원의 중심이 A,B라고 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이 R의 제곱, 이 R 자리에 뭐가 들어갔으면 좋냐면, 중심의 y좌표에,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니까, 이거에 이제 제곱 형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심의 y좌표가 b니까, 이렇게 b가 될 거니까, 이제 이 중심의 y좌표, b가 될 거니까, 절대값 b의 제곱을 해버리는 얘기예요.
절대값 b의 이제 제곱을 해라고. 절대값 b의 제곱은 이제 b의 제곱하고 똑같겠죠. 근데 x축에 접한 다음 많이 나오면 x-a 제곱, y-b의 제곱 한 다음에 요 좌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b의 제곱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래도 이제 제가 중심이 만약 3,-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x-3의 제곱, y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여기를 이제 중심의 y좌표죠. 절대값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r이 중심의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거니까 얘를 생략해서 바로 그냥 6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를 바로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x축에 접하는 것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그냥 b의 제곱 여기 있는 게 b의 제곱 하나 봐버려라.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도요. b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여기에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겠죠. 마이너스 b에다가 중심의 y좌표가 절대값인 거니까 중심의 y 절대값 중심의 y좌표가 이제 반지름인 거니까 이거 제곱해버리면 b의 제곱 똑같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되겠든 x 플러스 4의 제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여러분들 애가 x축에 접한다고 하면 편하게 y 5제곱 이렇게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그려가지고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5다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다 해가지고 중심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5다 이런 걸 생각하지 그래서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요의 제곱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y축에 접한다는 것도 이제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면 y축에 접한다는 것도 어떤 거냐면 뭐 아까 치면처럼 이제 4개를 다 그리지 않겠고 이제 뭐 크게 이제 2개만 하나 그려본다고 치면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런 거겠죠. 이런 식의 느낌. 이건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겠죠.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 y축에 접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x축에 접한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요. 여기에서 만약 제가 이 y축에 접한다 뭐 여러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접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도.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공통점이 y축에 접할 때 야이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야이가 아닌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가 아닌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숫자로 보여드리면 내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3,4라고 했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와 관계있어요. x좌표. 여기가 지금 3인 거니까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 좌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선생님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좌표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야이와 관련되어 있죠. 좌표는 마이너스 3이지만 여기가 이제 길이는 3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x축, y축에 접한다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에 이제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줬다. y축에 접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또 생략해버리고 중심을 a, b로 퉁쳐버렸어요. 중심을 a, b로 퉁치고 y축에 접한다고 하면 x-a 제곱, y-b의 제곱인데 여기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y축에 접한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바로 그냥 여기에 제곱을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제곱. 어떻게 돼? 여기가 x-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2의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나 중심의 x좌표 2의 절대값을 씌운 거나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편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요거 역시도 이제 항상 이제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할 때 물론 원의 중심의 좌표를 항상 제일 중요하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해 놓고 원의 중심의 좌표 아래 제곱 부분을 이 좌변의식과 연결지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말하였을 때 이 아래 제곱을 왼쪽 식에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왼쪽 식에서 아래 제곱을 가져오라. 왼쪽 식에서 아래 제곱을 가져오라.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건 어떤 걸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건 좀 재밌죠. 이것도 이제 4개를 한번 그려드리면 요거는 이제 항상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에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에 뭐 3, 4분면에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고 뭐 4, 4분면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x축, y축에 접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야이를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죠. 여기서 봤을 때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죠. 야이도 봤을 때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죠. 야이도 봤을 때 야이도 아니고 야이도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x축, y축에 접한다고 했을 때 만약 얘가 지금 중에가 중심을 뭐 당연히 뭐 여기가 2라고 하면 2,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x축, y축에 접한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 1, 4분면의 원이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이거 y는 x 위에 있는 중심이 y는 x 위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 3, 4분면에 있을 때도 이 중심이 y는 x 위에 있겠죠. 중심이.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말했을 때 1, 4분면과 만약 3, 4분면의 그림을 그렸다면 중심이 그냥 y는 x 위에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서 2, 4분면과 4, 4분면 하면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양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다. 양의 좌표는 r뿐만 아니고요. 양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y 좌표는 r이지만 x 좌표는 마이너스 r인 거잖아요. 좌표에 의하면 양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인 거고요. 양이는 r이고 이제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이와 양이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렇게. x축, y축이 접할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이 접하면 중심을 a, a 이렇게 놔도 돼요. a, a가 양수일 때 야이가 양수고 음수일 때 야이 이것도 음수. 근데 야이는 중심을 놓을 때 a, a 이런 식으로 놔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중심의 좌표가 x가 양수면 y는 음수고 x가 양수면 y는 음수고 x가 양수면 y는 음수고 그리고 x가 음수면 y는 음수 x가 음수면 y는 음수 이런 형태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반지름의 길이도 얘기하고 있는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를 중심의 x좌표로 봐도 되고요. 중심의 x좌표로 봐도 되고 좌표로 봐도 되고 중심의 이제 y좌표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품책에서는 근데 이제 이 중심의 x좌표, y좌표로 봐도 상관없는데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중심이 a, a인 경우만 다루고 있죠. a, a인 경우. 그럼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y는 x 위에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이랬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a의 제곱 이렇게 좌변의 식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면 중심이 y는 x에 있을까? y는 마이너스 x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중심이 뭐냐면 r,r인 형태인 거죠. 중심이 r,r의 형태.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제가 만약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만들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숫자로 또 해드릴까요? 숫자로 해드리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제 2의 제곱을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 거니까 y는 이제 놓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마이너스 r을 양수로 봤어요 지금. r을 양수로 봤다면 반지름이니까 양수로 봐야겠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을 뭐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결론만 드릴게요. 좌표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 이런 거 물어보면요. x축에 접할 때는 이제 우변을 이 r의 제곱을 했을 때 이 r이 y좌표 관련돼서 보라는 얘기고요. 이제 y축에 접할 때는 이 r의 제곱에서 이 r을 이제 중심에 이제 x좌표와 관련돼서 보라는 거고요. x축, y축 접할 때는 이 부분은 뭐 중심에 x좌표를 보든 y좌표를 보든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중심이 y는 x에 있는지,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지에서 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속상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느낌만 지금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나오면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돼요. 얘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그걸 판단하고 여기 있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냐면 식이 반지름을 보면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다고 만약 판단되면요. 얘는 x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이쪽에 있을 때는요. 여기가 지금 반지 중심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선생님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방면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r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r이니까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니까 a를 만들 때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보고 뭐 어떤 걸 어렵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답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면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좌표축에 접한다 했을 때, x축에 접한다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의 y좌표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고, y축에 접한다고 했을 때가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을 씌운 거고, x축, y축에 접한다고 했을 때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하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하나.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을 때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서 a, a로 놓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서 a, 마이너스 a 형태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a, 마이너스 a 형태. y는 x에 있을 때 a, a 형태고요. a, 마이너스 a의 형태인 거예요. 얘가 양수이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이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이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이면 얘가 양수고 그런 형태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제자가 공부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이제 쪼들리는 게 없나? 바로 이제 글씨를 막 수업 들어가려고 안 해서 그런지 차분하게 또 수업하니까 이런 매력도 좀 있네요. 만약 제자가 안 간다고 하면요, 바로 한 2분 있다가 앞으로 이웃수요원의 진기업 과정 그것도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간다고 하면요, 저도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